안녕하세요. 애 둘을 다 키우고 나니 어느새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50대 아줌마입니다. 결혼 후 아이들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 사별하게 되어 고군분투하며 딸과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처음에는 식당이며 청소일이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해봤지만 몸이 따라주지도 않고 애 둘을 키우기에는 벌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당장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제대로 된 학원도 보내지 못해준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고향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는 어떻게 사냐며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 주변 사람들은 거의 못 만나시피다 했던 상태라 저도 흔쾌히 알겠다며 약속을 잡았어요.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아이들은 잘 크고 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힘들게 살고 있는 제가 안타까워 보였는지 약간을 망설이다가 혹시 자기네 가게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묻더군요. 무슨 장사를 하길래 그러냐고 물었더니 쉽게 입을 떼지 못하는 걸 보고는 혹시 하는 마음에 너 혹시 술 장사하니? 라고 하니 맞아.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이상한 건 아니야 라며 괜한 얘기를 꺼낸 것 같다고 멋쩍어 하는 모습에 괜스레 미안해하면서도 지금 내 상황을 생각하니 월급은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묻고 있는 제 자신이 초라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고민했죠. 아이들에게 창피한 엄마는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돈이 없어서 가난의 그늘에서 자라게 될 아이들이 불쌍해졌어요. 결국 저는 친구네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네요. 그 당시 친구가 운영하던 가게는 단란주점이었는데 저는 카운터도 보면서 주방일도 도맡아서 했고요. 간단한 안주거리와 설거지 정도의 일이라 예전에 비하면 육체적으로도 훨씬 덜 힘들고 벌이도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술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술에 취해서 저한테 욕을 하고 깽판을 치는 놈들부터 별의별 일을 다 겪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애들을 생각하면 쉽게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옷, 맛있는 음식들을 사주고 싶고 가고 싶다던 학원도 보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통장에 조금씩 돈이 모이는 게 보이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에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줬다는 게 너무 예쁘고 고마웠어요. 어엿한 직장인이 된 애들을 보고서야 친구에게 인수하였던 가게를 처분했어요. 20년을 넘게 장사만 하면서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살다 보니 저도 많이 늙었더군요. 항상 말썽 한 번 없이 착하게 자라준 첫째 딸을 먼저 순탄히 시집 보내고 3, 4년이 지나자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첫인상이 조금 기가 세 보이긴 했지만 어차피 저랑 살 것도 아니고 아들이 좋다고 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했죠. 제가 악착같이 살았지만 2아이를 대학까지 보내고 난 후라 여유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나뿐인 아들 장가가는데 집이라도 하나 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아들이 저를 앉혀놓고는 여자 쪽 집안이 여유가 있어서 집을 해오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아들이 기가 죽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무언가 할 말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편하게 말해보라고 하니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자기네 신혼집에 들어올 생각이 없느냐길래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며느리 대래가 싫어하지 않겠냐고 했죠. 그랬더니 아니라며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고 그냥 같이 살았으면 한다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딱 잘라 거절을 해야 했는데 제가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아들과 며느리는 둘 다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애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밥을 차려놔야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것보다 힘든 건 아들이 없을 때면 저에게 반말을 하는 며느리 때문이었죠. 그래도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같이 사는 시간이 늘어가자 말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제가 잘 모르고 며느리의 물건을 버린 적이 있었는데 며느리는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어머님 이걸 버리시면 어떡해요. 버릴 물건인지 안 버릴 물건인지도 구분 못하세요? 참 돈이 있는지 없는지 하더군요. 참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이딴 식으로밖에 말 못하냐고 했더니 본인이 집도 해오고 용돈도 따박따박 주지 않냐며 오히려 저를 잡아먹다시피 대꾸하더군요. 한 대 때리고 당장 그 집을 나오고 싶었지만 아들을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임신을 하면서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더욱 가관이더라고요. 밖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집에서는 꼼짝도 안 하고 아들이 오면 자기 혼자 온갖 집안일을 다 하는 것처럼 구는 게 기가 찼습니다.
아들한테 며느리 흉이라도 몰라치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여시 같은 것이 무슨 얘기를 하냐며 달라붙기 일쑤였고, 아들도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런다며 엄마야말로 와이프한테 좀 잘해주라는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 편이라고는 종종 전화를 걸어주는 타지에 있는 딸뿐이었지만 육아를 하느라 바빠 연락도 자주 하지 못했을 뿐더러 힘들어하는 딸에게 하소연도 못하겠더군요. 그러던 중에 손주 녀석이 태어났습니다. 남들은 손주가 생기면 그 아이 보는 낙에 산다던데 저도 물론 예쁘게야 했지만 육아마저 제 몫이 되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아들은 회사 일이 점점 바빠져서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고, 며느리는 육아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아이 사진이나 찍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들고 살더군요.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이 이어지던 날, 장을 보고 집에 가던 길에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뒤를 돌아봤어요. 다름 아닌 제가 장사를 하던 시기에 주류 도매업체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직원분이 가게에 와서 물건을 가져다주고 결제를 했기 때문에 장사를 시작하고 처음 몇 년간은 사장님과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워낙 오래 장사를 해서인지 사장님이 종종 지인분들과 거래 근처하고 놀러 오실 때도 있어서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인 상태였죠. 가게를 접고 몇 년 만에 마주쳤는데도 어찌 그리 잘 알아보고 말을 걸어주셨는지 저도 참 반가웠어요. 안 본 새 왜 이리 얼굴이 상했냐며 걱정 섞인 질문에 그제서야 볼품없는 내 모습이 창피해져 그저 쓴웃음만 지으며 시간 날 때 밥이나 함께 하자는 말만 남기고 도망치듯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장을 봐온 반찬거리로 저녁을 하고 방으로 들어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참 미련하게도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아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내 젊은 날은 자식들을 위해 바쳤는데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살 수만은 없었지요. 그러다 문득 낮에 마주친 사장님이 떠올라 휴대전화를 뒤져보니 연락처가 남아있더군요. 제 기억 속에는 이혼 후 혼자 지내신 지 오래됐던 것 같긴 한데 오랜만에 만난 터라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게 신뢰가 되는 건 아닌가 싶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저 우연히 마주쳐 반가워 인사를 했던 것뿐인데 제가 괜히 연락을 해서 부담감을 주는 것 같기도 해서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그날 참 반가웠다며 문자를 한 통 보내게 됐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괜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바쁘게 집안일을 하다 보니 전화벨이 울려 확인해보니 사장님이었어요. 그때는 왜 그리도 급하게 가버렸냐며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오랜만에 얘기도 나누고 싶다고 언제가 좋겠냐고 묻더라고요. 약속을 정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통화를 했다는 사실에 피식하고 실수가 나왔어요. 나이 먹고 참 주책이다 싶었죠. 3일 뒤 사장님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한정식을 먹은 뒤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얘기를 마저 하다 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흐른 걸 알았어요. 그 전부터 항상 느꼈지만 매너도 참 좋고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가게를 아닌 곳에서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를 나누더니 오래 봤던 사람인데도 달리 느껴지더라고요. 긴 세월을 혼자서 보내왔던지라 이제 이런 감정은 느낄 일이 없겠구나 싶었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씨와 말투를 가진 사람을 만나니 약간 욕심이 나는 기분도 들었고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저뿐만은 아니었는지 저희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게 됐고 제 상황을 알게 된 사장님은 많이 힘들었겠다며 저를 안아주시곤 괜찮다면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사장님과 연인이 된 후로 제가 밖에 나가는 일이 잦고 전보다 집안에 신경을 제대로 못 쓰게 되자 며느리는 늘 신경질적으로 짜증을 냈지만 제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인지 별로 여의치 않게 되더라고요. 그때쯤 사장님이 그 집에서 나와 본인의 집으로 들어오는 건 어떠냐고 했어요. 제가 아마 더 젊고 자식들을 결혼시키지 않았더라면 거절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그저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 동의를 했어요. 마음 같아서 말도 없이 짐만 싸서 나가버리고 싶었지만 아들에게 이야기는 해줘야겠다 싶더군요.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며 이제 이 집에서 나가서 살 거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하자 아들이 깜짝 놀라며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그럼 어디 가서 살 생각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며느리가 끼어들어 그럼 애를 누가 볼 것이며 나더러 앞으로 집안일을 혼자 다 하라는 거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자 그럼 그동안은 어머님 혼자서 그걸 다 한 거냐는 말에 할 말을 잃은 채로 우물쭈물하더니 요즘 외출이 잦더니 남자라도 생긴 거냐며 주제를 바꾸더라고요. 그 말이 나오자 시선이 다시금 저에게 집중됐지만 저는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기에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이냐고 되물었죠.
며느리는 여전히 어머어머하며 요란을 피웠고 아들은 그저 입을 꾹 다물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아들을 보자 축하를 바라고 말을 꺼낸 건 아니었지만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나가겠다는 결심에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었기에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들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라고 하자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제 앞에 앉더니 그래도 엄마와 살게 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보내기는 걱정스럽다며 미리 소개라도 시켜주지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아들 심정도 이해가 가는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인데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듯 말한 게 미안해져 조만간 식사 자리를 마련해보겠다고 했죠. 며칠 후 사장님이 미리 예약을 해둔 고급 일식집에 넷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조금 긴장이 된다며 너스레를 떠는 사장님과는 달리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아 마음이 불편했어요. 식사를 하던 도중 며느리가 먼저 뭐 하시는 분인지 질문을 꺼냈어요. 웃으며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무슨 사업을 하느냐, 어머님이랑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냐며 꼬치꼬치도 깨묻더군요. 오래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 당황하지 않고 잘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의심쩍어 하는 눈빛으로 예전에 어머님이 술가게를 하셨다더니 혹시 거기서 손님으로 만난 거 아니냐며 건방지고 예의 없는 얘기들을 해댔어요. 화도 났지만 아들이 며느리에게 제 얘기를 어떻게 했길래 저런 반응을 보일까 싶은 마음도 들어서 참 서러웠죠. 그러자 사장님께서 괜찮다는 듯 제 손을 잡아주시며 입을 여셨어요. 보아하니 며느리 분 나이가 마냥 어려 보이지도 않는데 참 철없는 얘기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시네요. 제가 오랜 기간 봤던 사람이지만 술집을 운영한다고 해서 절대 한치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고 자식들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가게를 접을 때까지도 자식들 결혼시킬 생각만 하던 사람인데 더 이상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제가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허허거리며 저를 쳐다보는데 어쩜 내 마음을 그리 잘 알아주는지 참 고맙기만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는지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고 저는 그날로 그분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아이가 아픈 것 같으니 좀 와주면 안 되겠냐고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고 대답은 했지만 손주가 걱정이 되어 아들 집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집으로 가니 아니나 다를까 집안은 완전히 개판 5분 전이더군요. 여기저기 어지러 있는 건 기본이고 잔뜩 쌓인 설거지와 빨랫감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죠. 어찌나 울었는지 얼굴이 새빨개진 손주를 받아들고는 어디가 아픈 거냐 물었더니 자기도 모르겠답니다. 다행히 열은 없는 것 같아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피며 어르고 달래 잠을 재웠죠. 아이를 눕히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너부러진 며느리에게 그동안 애를 얼마나 안 봤으면 이런 것도 감당이 안 되느냐곤 하고선 바로 신발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청소라도 해주고 나오고 싶었지만 고마움을 모르는 것에게는 더 이상 무엇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저를 잡고는 이렇게 빨리 가지 말고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거면 커피라도 내오면서 하라고 하자 떨떠름한 표정으로 잠시만 기다려달라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 전과 달라진 태도에 기가 찼지만 우습기도 해 며느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집안일이나 육아를 도와달라는 뻔한 얘기나 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며느리가 이렇게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 씀씀이가 해뻤던 며느리는 일을 그만두고 제 아들이 벌어온 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친정집에서 도움을 받아왔었는데 친정아버지가 하는 사업에 문제가 생겨 지원이 끊긴 모양이었어요. 평생을 편하게만 살아오다가 갑자기 돈이 부족해지자 답답함을 참지 못했겠죠. 사실 아들의 벌이가 적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거니까요. 결국 이야기의 요점은 어머님은 요새 여유가 좀 있지 않느냐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 안 되겠냐는 거였죠.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여자와 결혼한 제 아들도 아들이지만 참 뻔뻔하게 짝이 없었죠. 저를 그렇게 무시할 때는 전부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 같았으니까요. 네 말 잘 알아들었으니 다시 연락한다는 말과 함께 며느리를 뒤로 한 채 아들 집에서 나왔어요. 물론 도와줄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지금 여유가 있는 건 제가 젊을 때 악착같이 일을 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제 곁에 좋은 분이 있어 주었기 때문이지 쉽게 생긴 돈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해 자초지정을 설명하니 한숨을 쉬며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아들 부부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가끔 지방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가곤 합니다.
나를 만날 때면 엄마 요즘 행복해 보인다고 참 좋아해요. 평생을 참 미련스럽게 살아왔다고 생각했고 다 키워놓은 자식도 안쓰럽기만 해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자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나니 제 삶도 이제서야 봄이 다시 찾아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욕심도 없고 앞으로 남은 여생이 사람과 함께 평범하고 소소하게 즐기고 싶네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냉정해져야 할 때가 오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잘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